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이 왜 중요한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밤인데 지금 아가가 지금 자고 있는 시간이라서 목소리 작게 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우선은 고등학교를 만약에 자녀분들이 이제 올라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중학교랑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공부할 범위가 상당히 많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중학교와 다르게 내신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보통 학생분들이 내신 준비를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학교에서는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내신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내신뿐만 아니라 뭐 수능, 정시도 준비도 하고 수행평가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즉 공부를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능 재수와 고등학생들의 강의를 해보니까 느낀 거는 이거는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해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준비도 할 수 있고 정시 준비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보통 학원에만 많이 의존한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다 학원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수 이제 학원에 수학 선생님하고 늘 항상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보통 내신을 준비하고 수시를 준비하다가 어쨌든 수시도 결국은 등급이 정해져 있고 많은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지를 못해요. 정말 소수의 학생들만 수시로 보통 학교로 가거든요. 그러면 재수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재수학원 상당히 비싼 거 아시죠? 만약 재수학원을 다니고 기숙사 학원까지 다닌다? 1년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이 깨집니다.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재수도 성공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재수학원 강사님들하고 항상 늘 얘기를 해보면요. 재수라는 거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점수가 잘 나오고 등급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 수능 때 아쉽게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등급이 안 나와가지고 다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공부 방법을 알고 자기 주도 학습이 되니까 재수를 성공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재수마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보통 주위에서는 이제 소수의 합격한 케이스를 가지고서 홍보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재수를 준비하려는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저는 편입과 이제 공무원까지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학 편입은 혹시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공무원은 생각이 없는지. 왜냐면 대학 편입 같은 경우는 수능 재수에 비해서 인서울에 있는 중위권, 상위권, 하위권 학교들을 가기가 더 쉽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는 귀가 잘 안 들리죠. 그런 얘기는. 그러다가 한 1년, 2년 지나서 그때 부랴부랴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주도 학습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녀분들을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초등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훈련과 과정이 필요한지 그러면 이 챗 GPT 답변과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목표 설정과 계획 세우기. 목표는 간단하고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세우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인 학생들을 많이 강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공부를 많이 안 해본 학생들은 무리한 계획을 세워요. 뭐 공무원을 준비하든 편입을 준비하든 공부를 이전에 많이 안 했던 분들은 잘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은 이제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해져요. 그렇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뭐 수학 몇 페이지 정도 푼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또 이게 보니까 하루, 주간, 월간 계획을 함께 작성해 보며 실천 가능한 분량을 정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좀 수정을 해드릴게. 저는 오랫동안 이제 학습 관리를 해보니까요. 제가 지금 한 18년째 지금 강의랑 학습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주간 계획, 월간 계획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세울 수 있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분량을 끝내는데 이 정도 기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과목에 대한 기반이 없는 학생들은 주간 계획, 월간 계획 세워도 다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공부 습관이 없거나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그냥 일단 하루 계획씩 세워보고 수정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관리 훈련. 시간 배분. 공부 시간과 놀이 시간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30분 공부 후에 뭐 10분 휴식.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집중하는 훈련을 위해 타이머를 사용해 본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이제 만약에 뭐 방학 기간이에요. 그럼 방학 기간 때 자녀분들 공부 습관을 좀 잡아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교시제로 공부를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처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자녀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뭐 50분이라고 하면 50분 정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 10분 휴식 해서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히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쉴 땐 쉬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교시제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좀 초반에 습관 잡기 좀 좋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시간 관리 안 하잖아요. 막 그런 경우 있죠. 막 여러 시간을 한 번에 공부했다가 가끔씩 쉬거나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싫어하는 거나 잘 못하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안 해요. 너무 불규칙적으로 공부하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이런 걸 약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학습 방법 익히기. 효율적인 학습법. 교과서를 읽고 중요한 부분 밑줄 긋기, 간단한 요약 작성.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국어 강사님들도 많이 이제 추천을 하고 교과서 읽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하잖아요. 사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분들 중에서 문해력이 좀 잘 낮거나 책을 안 읽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 잘 안 읽고 그냥 요약된 걸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성인 돼가지고 시험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과서를 읽으면서 본인 스스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 밑줄을 긋는 연습을 해보고 요약하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또 실수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결국은 본인이 계속 읽는 연습을 해야지 자신과 잘 맞는 공부 방법과 자신의 공부 수업 스타일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안 해보면은 성인이 되어서도 뭔가 시험 준비를 할 때 뭐가 중요한지, 뭘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옆에서 같이 보면서 좀 약간 이끌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자녀분들이 좀 어려워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틀려도 좋으니까, 아니면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내용 한번 요약해보자. 그래서 뭐 사회나 과학 같은 교과서로 이제 이렇게 요약해보고 교과서 읽는 연습을 하면은 이게 또 비문학에서 읽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문제 해결. 문제를 바로 알려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아이에게 바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생각할 수 있게. 수학에서도 중요하고요. 영어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원 수업이 좀 애매한 게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에서는 선행이라는 걸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서 참 애매한 게 선행이라는 거는 막 빨리빨리 나간다고 해서 그게 선행은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들의 선행은 속도만 빨라요. 선행이라는 거는 현행을 열심히 연습하고 관련된 심화를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러면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초등학교랑 중학교 학원들 보면은 너무 속도만 내. 그럼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현행이 빵꾸가 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학원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선행이 중요하다고 하고 공포 마케팅을 이용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고등부나 재수생 이제 재수학원 강사님들은 막상 학생들 강의를 해보면은 오히려 현행이 안 돼 있어가지고 현행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와라. 이렇게 서로 약간 좀 입장이 다릅니다. 자, 네 번째, 성취감 느끼게 하기. 작은 성공 경험.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자신감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칭찬하고 보상한다. 뭐 5페이지 다 풀었네. 정말 잘했어. 하스키로. 성취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스키로장을 만들어주며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실행 가능한 계획, 또 작은 계획부터 세우자 했잖아요. 그래서 자녀분이 계속 성취감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예를 들어보죠. 영어를 초등학교 저는 고학년 때는 그래도 중학교 1학년 문법과 중학교 1학년 영어 단어를 좀 미리 외우고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그러면 저학년에서 고학년 올라가는 사이에서 뭐 영어 원서 읽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팟송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뭐 그런 걸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영어 그림 동화 보는 분도 계실 건데 그거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저는 초등학교 영어 문법 문제집 있잖아요. 그거를 좀 풀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문법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꾸준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자녀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꾸준하게 할 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물론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의 제가 봤을 때는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도 가져야 되고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외워야 하거나 좀 풀어야 하는 것들은 그래도 좀 힘든 버티고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구구단 같은 거 외우라고 할 때도 어쩔 수 없죠. 일단 강화 쪽이라도 좀 당번 반복을 해야지 좀 실력 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가가지고 중학교 문법 공부할 때 그 문법 공부하는 게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는 문법이 좀 딱딱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각 단계말로 이제 실력에 맞춰가지고 나온 교재들 많잖아요. 그냥 꾸준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하거나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들도 문법 공부까지는 약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표 영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분들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에 관련해서는 조언을 잘 주는데 그분들이 이씨 영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좀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차라리 전승재 선생님이 아니죠. 막 정승희 선생님이나 이렇게 실제 강사분들이 이씨의 영어에 대해서 조언 주는 거는 확실히 딱 현실성 있게 조언을 주는데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이씨 영어에 대한 조언은 좀 안 맞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취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학습 기록장을 만들어주면 그렇죠. 그래서 뭐 플래너 같은 거 적을 때도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전체 100페이지 중에서 오늘 뭐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공부했다. 적어 놓으면 그럼 자녀분들 입장에서도 100페이지에서 이 정도까지 공부했구나. 이제 딱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요. 학습 환경 상당히 중요하죠. 방해 요소를 제거한다. 조용하고 정돈된 학습 공간을 마련한다. 보통 이제
뭐 거실 공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 이제 각자 서로 사용하지 말고 거실에서 부모님은 뭐 신문 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자녀분들 공부하거나. 근데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분들에게 아무리 책을 많이 보라고 해도 본인들이 책을 안 보면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근데 거꾸로 부모님들이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알아서 계속 부모님이 책을 보기 때문에 책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시죠.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책을 읽어줄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은 초등학교 자녀분들과 함께 주말에 어린이 도서관 가서 읽어주세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뭐 핸드폰 같은 거 사용 안 하고 자녀분들하고 초등학교 때 같이 공부해주고 같이 이게 분위기 조성해서 하면 너무 힘들지 않냐. 근데 학부모님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수까지 사교육비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돈을 많이 쓰게 될까요? 많이 줄어듭니다. 어, 독서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은 일단 사고하는 능력도 생기고 문장을 읽으면서 문맥을 유추하는 연습.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공부하는 습관을 무시 못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는요,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야지 사교육을 덜 받고 자신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합니다. 반대로 말할게요. 사교육만 받은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를 못해요. 계획도 못 짜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움 요청하기. 어려울 때 부모나 교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격려한다. 그래서 모르는 거 있을 때 질문하게끔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주시고, 또 질문 받으실 때도 뭐 지겹다고 대충 설명하기보다는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또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은 자녀분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또 아이를 낳거나 하면은 또 똑같이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녀에게 사랑으로 아마 이렇게 답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 점검과 피드백. 점검 습관. 하루 학습이 끝난 후 오늘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할까를 스스로 점검합니다. 피드백. 학습 결과를 함께 검토하며 개선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성인 학생들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재수생들 공부할 때 플래너를 적고 나서 그날 공부하면서 느낀 점, 특이사항, 약점, 고민 이런 걸 다 적어보라고 해요. 그래야지 자기 객관화가 돼요. 내가 어떤 게 문제이고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할지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자기 점검과 피드백을 안 하면 내가 어떤 게 문제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실력이 안 오른다는 거죠. 이런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곱 번째, 흥미와 동기부여. 재미있는 학습 자료 활용.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책, 게임, 영상 등을 학습에 접목시킨다.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애니메이션,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뭐 팟송 이런 것도 괜찮고, 뭐 반지의 제왕, 막 영화를 본다고 할게요. 재미있으면 당연히 소설도 봐요.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삼국지, 무협지 다 좋습니다. 뭐 어떤 독서책이 좋나요? 그냥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책이 가장 좋아요. 학습 이유 이해시키기. 공부가 왜 중요한지, 목표를 달성하면 어떤 보상이 있는지 알려준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냥 부모님이 아이들 앞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AFK 매일 틀어놓고 영어 공부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영어를 예전에 미군 부대 근처에서 어렸을 때 거기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계속 영어 공부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니까 뭐 제가 성장하면서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8번.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들이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 독서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뭐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뭐 신문에 읽는다거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좀 노력하는 모습 같은 걸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8번 자율성과 책임감 키우기. 결정 참여.
학습 주제나 순서를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이게 참 중요하죠. 자녀분들에게 뭐 오늘 수학 먼저 할래? 영어 먼저 할래? 이런 선택권을 주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 근데 이렇게 자율성을 주지 않으면은 너무 수동적이게 돼요. 수동적이게 되면은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인분들 중에서 좀 답답한 케이스가 뭐냐면 뭐 어떤 공지가 떠요. 시험에 대한 공지가. 그러면 그 공문을 읽어보면 되는 건데 안 읽어요. 안 읽고 질문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자율성과 책임감 키우는 거. 자, 아홉 번째, 롤모델과 멘토 찾기. 성공 사례 공유. 학습을 잘하고 또는 또래 친구나 형 누나의 사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참 유의해야 될 게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보면은 막 어떤 부모님인데 어머님인데 두 자녀를 뭐 외고에 보냈다. 이런 케이스는 좀 조심해야 될 게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습관, 환경, 그리고 언어 감각, 그리고 기반이 다 달라요. 본인 자녀에게 했던 방식이 다른 자녀들에게 맞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강사분들이 또는 전문가가 쓴 책들이 있잖아요. 뭐 영어를 예를 들자면 유명 영어 강사분들이 영어 로드맵과 관련된 책을 썼어요. 그럼 본인이 좋아하는 강사 책들 한 세 권을 보는 거예요. 제가 잠시만요. 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이거는 정승희 선생님 영어 공부 관련된 로드맵 관련된 책이고 이거는 홍공 허준석 강사님 책이고 그리고 요거는 그 대치동 영어 내부 고발자 백시영 남기정 강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책을 본인이 관심 있는 이 책들을 직접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를 보면은 좀 놀라운 게 막 내신 학원 강사님들이 막 가끔씩 막 영어 관련된 조언이나 여러 가지 조언을 인스타에서 막 올리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좋은 내용도 있긴 한데 보통은 다 홍보고 남을 비방해서 자기를 높이거나 그런 방법인데 너무 조언이 깊이가 얇아요. 그냥 전문 강사분들이 쓰신 책은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글로써 표현하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런 책을 진짜 직접 보세요. 그러면 각 강사님들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거예요. 공통점은 체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차이점은 본인 자녀와 맞는 케이스만 발췌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어떤 공부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지켜보세요. 과제를 체크해 주거나 왜냐면 저도 이제 성인 학생들 이제 상담하고 관리를 해보고 강의를 해보잖아요. 부모님이 같이 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나뉘세요. 자녀의 학습에 대해서 알고 상담을 하시는 분과 자녀의 학습 스타일에 대해서 모르고 상담하시는 분들. 그래서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 또는 자녀분들의 공부 수업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약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전문 강사님들의 책을 공부 방법된 공부 방법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거기서 자녀분과 잘 맞는 부분 위주로만 참고하자. 어떤 공부 방법이 절대적인 공부 방법이어서 누구나 다 통용되는 방법은 없어요. 유튜브에 뭐 무슨 공부법 해가지고 웃긴 게 뭐 많은 사람들이 다 통용된다고 설명하는데 아니에요. 다 달라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유튜브나
대다수의 영상들의 공부법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못하는 학생들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학생들을 기반으로 하니까 우리 못하는 학생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은 달라야 한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제 영어 과외 전문 강사거든요. 과외는 못하는 학생들이 보통 많이 하잖아요. 달라요. 사기권 공부 방법과 그리고 노비스 공부 방법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부모의 역할. 부모가 독서나 학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쵸?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자, 마지막 10번. 10번째.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 아이가 좌절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고 학습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과정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쵸? 부모님들이 아이들 뭐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뭐 어떤 결과가 안 좋아요. 근데 아이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격려를 해줘야지 또 회복 탄력성이 생겨가지고 계속 도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뭔가 남과 좀 비교해가지고 아이의 어떠한 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준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느린 아이들도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기반이 없고 공부 방법 몰라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강사로서는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걸 좀 아시고서 자녀분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좀 습관을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 너무 불필요한 학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식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문제니까 하나 더 해주고 싶고. 근데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고등학교 입시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봐도 좋고 책을 봐도 좋고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좀 알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강사들이 쓴 로드맵과 관련된 책을 몇 권씩 사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비교해서 한번 짜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학교, 초등학교 때 해야 할 사교육이 이제 간추려집니다. 그러지 않고 고등학교 입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이 뭐 한다. 저 학생은 막 뭐 한다. 누구 아들은 뭐 한대. 누구는 선행을 한대. 말들 정말 많잖아요. 놀라운 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이미 뭐 과학고나 외고 그런 데 다 가 있고 웬만한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내시에서 다 치여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교육은 줄이셔야 돼요. 진짜 필요한 과목만, 필요한 경우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을 키워주세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때 내신과 그리고 정시를 같이 준비할 수 있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원만 다니잖아요. 그럼 계획도 못 세워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번 자녀분들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